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고민해보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저도 직장생활 한 15년 정도 했는데요. 금융상품을 통해서 이제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은퇴 준비를 해야 될지 약간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열심히 쓴 자료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DB금융투자 리서치에서 퀀트랑 ETF를 분석하고 있는 설태현이라고 합니다. 은퇴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언제쯤 은퇴하실지를 가장 먼저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은퇴 이후에 이제 필요한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이제 월 생활비가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그걸 어떠한 현금 흐름을 통해서 금액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정도를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산은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나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월 적정 생활비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3년에 월 적정 생활비가 324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24만 원을 1년으로 환산을 하면 한 3,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써야 되는 돈이 3,900만 원 정도고요.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을 고려하면은 연간으로 필요한 돈은 4,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600만 원을 이자 소득을 통해서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제 4% 정도 이자율을 가정을 하면은 약 11억 5천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11억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하지만 11억 5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그럼 이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목표점으로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숫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처음에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희망하는 은퇴 시점은 65세. 희망은 65세지만은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는 한 55세, 10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연봉이 꾸준히 늘어나고 직급도 올라가는 그런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시점은 50세가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50세에서 65세까지 15년의 시차가 생기게 되고요. 그럼 그동안 언제까지 더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된 일자리 위에 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매월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페이지 도표를 봐주시면은요, 11억 5천을 모으는데 저희가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3%로 가정을 하고 매월 200만 원씩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8%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목표한 금액인 11억 5천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29.8년입니다. 약 30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된 일자리를 25세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30년을 일을 하면은 55세, 이제 일반적으로 은퇴하는 시점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는 걸 고려를 하면은 30년을 일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균적으로 매년 8%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것인데 8%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5페이지 도표를 봐주시면요, 이거는 투자 금액과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11억 5천을 모으는데 얼마가 걸리느냐라는 것을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로축에 있는 것이 월 투자 금액이고요, 세로축에 있는 것이 수익률입니다. 투자 금액이 200만 원이고 연평균 수익률 8%로 가정을 했을 때 3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2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다. 6페이지 도표를 봐주시면은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이제 1년에 버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중위 소득이 한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평균 소득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랑 자신 그리고 아이 1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3명이 가구원 수가 되는 것이고요. 평균 소득으로 따지면은 한 1억 2천 정도가 있어야 평균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인 가구 기준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평균이 4천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매달 200만 원씩 12달을 투자를 하면은 2,6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벌어들인 연간 가처분 소득 중에서 거의 한 50-60% 정도를 투자를 30년씩 해야만 이제 11억 5천을 모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일자리 일을 오래 하시고 연봉이 늘어나면은 자기 전체 소득에서 200만 원을 차지하는 비중이 줄긴 하겠지만은 가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뭐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월 2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표를 봐주시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가계 금융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현금 그리고 예금성 자산입니다. 제가 40대인데 제 또래 친구들이랑 얘기해봤을 때도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예금 같은 것들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저희도 알고 있죠. 예금을 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예금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은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전세를 뭐 갱신을 한다던가 집을 사야 될 때 손실이 났을 경우에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저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예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부를 축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금 이율도 같이 떨어졌었고요. 2020년부터 해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예금 수익률이 더 낮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생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 일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예금을 지금부터 넣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었을 때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또 가계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중으로 가장 높은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서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 정도 평균 수익률이 되게 되고요. 강남의 가장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하더라도 이제 5% 후반대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것들은 강남 부동산이 얼마가 올랐더라, 지방의 아파트가 엄청 비싸졌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책을 한 20권 정도를 읽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은퇴 준비는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시드머니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종잣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단순히 수익률을 보면은 부동산이 효율적인 자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좋았었던 이유는 전세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을 하고 또 그 집을 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켰을 경우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동산이 아주 훌륭한 투자 수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레버리지를 얼마나 잘 일으킬 것인가, 안정적으로 일으킬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은 훌륭한 투자 수단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을 크게 타게 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투자 금액과 투자 수익률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은퇴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는 자산이다.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자산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